안녕하세요. 오토리오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왠지 오랜만인 것 같은 양핀입니다. 네, 양PD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뭐 데리고 오라고. 웃을 때 있다고. 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 TCE 모델입니다. 네. 네, 터보 차제드 이피션시. 그래서 TC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터보 차저 걸어서 충격을 높인 다운사이징 엔진이다. 1.6인데 190마력을 5750rpm에서 내고 네. 24.5kgm를 2500에서 5200rpm 사이에 냅니다. 괜찮은 엔진이에요. 배기량 대비. 네, 배기량 대비 숫자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엔진이죠. 네, 르노의 자랑인 클리어 RS200에 들어가고요. 네. RS200에는 200마력으로 들어가는데 네. 여기 약간 좀 뒤틀렸죠. 220까지도 돼요. 네. 네, 같은 하드웨어 가지고 연료 분산이나 이런 거 제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좀 바뀔 수 있죠. 근데 터보 차저 사이즈도 좀 다 바꿔서 쓰고요. 네, 네. 위에 거는 좀 직경을 약간 넓혀서 바도 좀 높여서 쓰고 아래 거는 약간 좀 작은 사이즈를 넣고 쓰죠. 예, 보시 터보 차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 엔진 자연흡기 엔진이 있는데 왜 이걸 여기다 달아놨을까요? 다운사이징이죠, 뭐. 다운사이즈입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에게는 나쁜 건 아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SM6를 나쁘게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품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차 자체나 브랜드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르노는 F1에서 거의 뭐 페라리의 엔진 기술력도 발라버릴 정도의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르노라는 기업 자체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동차의 원조긴 한데 네. 그 자동차를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고 르노도 역사가 뭐 메르세데스 벤츠 못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F1에서 BMW는 뒷심이 없이 F1에서 먹튀 브랜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노 팀은 주구장창 투자를 하는 팀이에요. F1에서 정말 빅3 아닙니까? 클리오라는 차가 괜히 탄생한 것도 아니고 프랑스의 차가 핸들링이 좋다. 르노 차들이 기본적인 달리기 기본기가 좋다라는 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중형차에서는 좀 원가 절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토션빔도 그렇고 이 토션빔을 괜히 까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덩치에는 맞지 않는 세팅이에요. 이 엔진도 2000cc를 터보를 걸어서 뭐 출력을 240마력을 빼나 1600cc의 터보를 걸어서 190마력을 빼나 제작 단가나 원가는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가장 화두가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가솔린 엔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온난화의 주범이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닌데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면서 온난화가 생기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규제량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어요. 점점.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게 불완전 연소가 일산화탄소를 내고 그렇죠. 완전 연소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솔린은 완전 연소율이 높으니까 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잡아먹는 거죠. 예, 산소가 공기를. 많이 들어가고 네. 그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연료가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 먹었으니까 트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응가로 많이 나오는 게 네. 이산화탄소인데 연비가 점점 사라지는 안 좋아지는 이유가, 거죠. 네, 네. 대배기량 엔진이 사라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네. 방금 얘기하신 연비, 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도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르노에서 지금 이 모델 라인업에서 2.0 자연흡기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터보 차저 걸면 말리부처럼 240마력대 뽑을 수 있고 네. 예, 소나타 터보, K5 터보처럼 출력도 높일 수 있는데 네. 굳이 1.6에다가 터보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마력 이상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2000cc에다가 터보 차저 걸어서 출력 높이고 하다 보면 네. 뭐가 증가합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그걸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어렵게 네, 잡아야 네, 돼요. 어렵게 잡아야 돼요. 네, 총매 더 큰 거 넣어야 되죠. 그 가솔린에 들어가는 3원 총매의 재질이 비싸요. 네. 네, 그 총매가 저렴하지 않아요, 절대. 그게 원가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차 총매, 2차 총매 넣어야 되고 사이즈도 높여야 되죠. 거기다가 또 밸브 타이밍, 뭐 밸브 리프트를 통해서 조절해야죠. 분사압도 높게 써야죠. ECU도 세밀하게 조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말하자면 엔진을 만드는 제조 원가보다 그걸 조율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실린더의 물리적 체적을 줄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공기가 덜 들어가고 연료가 덜 타요. 그러면 배출이 덜 됩니다. 그러니까 2000cc에다가 터보차저 걸어서 200 중반대로 넉넉하게 출력 주느니 190마력 충분하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고
1.6리터 엔진에다가 터보차저 걸어서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를 139g으로 줄인 거죠. 네. 예. 이렇게 해서 환경 규제에 맞추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원가 절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에게는 2000cc 걸어서 더 좋은 출력 줄 수 있는데 결국 제조사에서 설계 편의로 이산화탄소 줄이고 쉽게 가자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이렇게 상품을 기획할 때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대세다. 네. 이 다운사이징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다운사이징인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다운사이징이에요. 환경 규제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물리적인 최적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근데 최적을 높게 가져가고 배기량을 크게 쓰면서 환경을 맞추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 많이 먹고 날씬한 몸매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밥 조금 먹으면은 뭐 날씬한 몸매 유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다이어트죠. 그렇죠. 근데 밥 많이 먹고 운동 진짜 빡세게 하면 몸이 정말 좋아지죠. 네. 이것도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2000cc, 3000cc 걸어놓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딱 맞추고 출력은 출력대로 높이고, 이게 사실은 끝판왕인데 다운사이징을 추세라고 만들고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요즘은 다운사이징이 추세니까 배기량을 좀 줄이고 출력을 대신 배기량 대비 높여놓으면 그게 좋은 거야 라는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제조사가.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출력 넉넉하게 쓰고 배기량도 어느 정도 되면서 환경 규제까지 맞춘 엔진, 그 엔진이 사실 소비자들에게 진짜 좋은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크기의 차로서 플래그십이 되려면 네. 0.6에 190마력으로는 솔직히 좀 부족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 아반떼 스포츠가 얘보다 100kg 이상 가볍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도 얘보다 미치란 말이죠. 아반떼는 D 세그먼트고 얘는 E 세그먼트예요. 그런데 출력을 보면 아반떼 스포츠가 204마력이에요. 그렇죠. 얘는 190마력이고. 네. 그러면 출력 차이가 한 6% 정도 나는데 공차 무게까지 감안하면 10% 정도의 출력이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 제고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가속 바니스트 넘을 때 속도가 40km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저렇게 튄 차가 SM6가 유일합니다. SM6 유일해요. 네. 그래도 유일한 거 하나 있다. 지금 이게 30km입니다. 엔진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디젤 얘기할 때도 너무 힘이 부족하고 너무나 다운사이징을 줄여놔가지고 그러니까 좀 지나친 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00cc에 240마력 정도 얹어놓고 이산화탄소 규제까지 딱 정밀하게 맞춰놓고 출시를 했으면 서스펜션이 주경차 가운데서는 스포츠 성능이 괜찮거든요. 딱 코너를 도는 이쁜 도로에서는 네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얘가 뭐 스포츠성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무슨 스포츠에다 씹어먹는 성능이라고 얘기를 한 줄 알고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다가 토시업빔 넣으면요 고속에서 로드홀딩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 전륜구동차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명확하게 코너에서 나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뉴트럴로 바뀌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가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차의 특징이 언더 제어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고속에서 언더가 빠지면서 뉴트럴로 가다가 로드홀딩을 놓치게 되면 오버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거든요.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슬립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토션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토션빔에다가 4륜 스티어링을 통해서 조향을 약간 틀어주면 고속에서 얘가 로드 활동력이 좀 더 나아집니다. 기본적인 서스펜션 포맷, 어떤 포맷이든지 기본적으로는 언더스티어, 저속에서는 그렇죠. 고속으로 가면서 오버스티어 성향이 보이는 게 차의 회두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멀티링크라든지 WD15라든지 그런 걸 뒤에다 달아 놓으면 그거를 그 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토션빔은 뒤 캠버나 토우 변화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에서 더 위험한 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중속에서 잘 돌아가는 차를 만들어 놨다. 그럼 고속에서는 위험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속에서 안정감을 가지려면 고속에서 언더스티어를 만들어야 되고, 언더스티어를 만들려면 고속에서 뒷바퀴를 약간 토인으로 바꿔주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면 더 안정성이 생기죠. 접지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요. 그래서 사실은 토션빔의
하륜 조향 시스템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유럽 사람들은 거동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거든요. 네.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도로 자체가 굴곡이 많고 그렇죠. 스포츠 주행을 많이 네. 해왔고 또 르노라는 브랜드가 이 레이싱을 통해서 차의 거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브랜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토션 B 맥스를 왜 이 탈리스만에다가 적용을 하냐면 탈리스만이 중대형차란 말이에요. 네. 중형에서 대형 사이. 네, 네. 뭐 중형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보고 네. 편하게 중형이라고 얘기를. 근데 이 탈리스만을 비롯해서 르노가 중형 이상을 만들어낸 차들이 다 망했어요. 네. 폭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번 전략적으로 팔아보려고 했고 중국에서도 야심차게 좀 내보려고 했는데 르노에서 중형차 만든 차들이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르노는 사실 소형차 왕국이거든요. 그렇죠. 클리오를 위시로 해서 정말 소형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브랜드인데 전 세계에서 토시오빔을 제일 잘 다루는 브랜드가 르노예요. 중에 하나. 예, 네. 르노예요. 그 푸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프랑스 차들의 핸들링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핸들링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스티어링 요 조향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의 거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차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랑스 거동. 차들 특히나 네. 르노 차가 핸들링이 뛰어나다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횡재를 딱 받았고 네. 받은 상태에서 악셀을 떼냐 밟느냐에 따라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안으로 말고 들어가고 밖으로 밀리고 하는 게 운전자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전륜 구동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요. 네. 후륜으로 하지도 않아도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르노의 문제가 뭐냐면 중형 이상의 준대형 차들은 만드는 족족 망하니까 네. 투자를 안 해요. 네.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중형 이상에 되는 차종에 적용할 멀티링크를 개발 안 했어요. 네. 개발을 최신의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3세대 SM5 라구나 베이스로 이제 SM5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토션빔인데 한국의 SM5를 타는 유저들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맥시마 리어 서스펜션 멀티링크를 갖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탈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성까지도 안 들인 거죠. 그렇죠. 있던 터셔프 맥스를 그냥 여기에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르노는 거동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고속에서 터셔빔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네. 오버스티어에서 급격하게 접지를 놓치는 상황을 대비해서 사륜 조향을 넣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륜 조향을 넣었어요. 네. 근데 르노 삼성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들여올 때? 뺐어요. 왜 빼죠? 그걸 왜 뺀 거예요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토요타도 우리나라 니켈 수소주고 뭐 르노 삼성은 사륜 조향 시스템 빼고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 완전 호구 핫바지 병신으로 하는 건지 그런데 왜 사주냐고요? 이거를 왜 사주냐고 도대체. 이쁘니까. 그렇지. 어쨌든 기승전 예쁨 된다는 게 맞아. 여기서도 나도 약간 성깔 나쁘어도 이쁘면 좋아. 이게 문제야. 이뻐. 근데 우리 이쁘다. 웃겨 사람들이 다 답은 아는데 결국은 예쁘면 사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는데 저 여자 사귀면 고생문이 화난데 사귀고 싶어. 이쁘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10가지 조건이 있어. 1번 이쁘냐? 2번 이뻐? 3번 예쁘지? 뭐 이런 거야. 이걸로 10까지 가는 거죠. 10가지 가는 거야. 30대, 40대, 어. 50대, 60대, 70대가 있잖아요. 어. 마지막에 70대 가면 고와. 그렇지. 그렇지. 고와 그 할머니 곱지? 이쁨 되는 더러운 세상. 네,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알고 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알고 타시는,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신 분들도 계세요. 뭐 현대기아 차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만들 때 네. 약간 언더스티어로 말랑말랑 물렁물렁 나쁘게 네. 말하면 물렁물렁 네. 좋게 말하면 말랑말랑 그렇죠.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성이 마음에 안 들고 네. 약간 받쳐주면서 빠듯하게 치고 나가는 그 맛이 그리운 사람들은 네.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그리고 수 있어요. 네. 그 노면은 약간 쿵쾅거리는 거 나는 그건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무딘 사람. 횡지 잘 받아주고 네. 뭐 그러면 돼 라고 하면 이 차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가 그 스포츠 세단 엄청난 그만큼 잘 나가진 않아요. 아니에요. 차라리 네. 스포츠 세단이 얘보다 훨씬 편하고 네. 더 잘 받아줘요. 이 돈 3천만 원 초반 언저리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 코너링 스포츠 느낌 네. 그거는 얘도 칭찬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너무 높지 않은 네. 한도 내에서 네. 많이 속도를 높이거나 횡지를 많이 받았을 때는 네. 후륜 접지가 좋지 않습니다. 네. 이 토션빔의 문제예요 이게. 한 시속 8, 90 정도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코너링이 되게 좋아요. 네네. 근데 100km 넘어가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멀티링크는 물렁물렁하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오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도로 이게 서킷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네. 서킷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일반 서킷이라면 도로는 기본적으로 단단해야죠. 네, 서킷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좋아요. 노면이 고르니까. 네. 근데 일반 도로는 고저차도 있고요. 노면이 고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퀴 중에 4바퀴 중에 한 바퀴만 떠도 25%의 접지를 잃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그 범위가 넓어야 되고 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독립평가 장치가 일반 도로에서 그래서 로드 홀딩력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토션빔은 그 독립성,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각각 움직이는 그 레이트가 넓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는 스포츠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걸로 상세가 돼? 요것도 아, 그건 알겠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네, 네. 이게 전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션빔을 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나쁘게 말하지 않더라도 SM6 같은 경우는 토션빔 세팅을 좀 잘못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과속 방지턱을 시속 20km, 30km 지나가는데 꽝 그리고 네. 지금 특히나 못생긴 플라스틱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국도면 약간 노면 진동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아무리 토션빔 뭐 설련 아반떼라 그래도 꽝 그런 큰 저 스텝이 아니면 네. 대부분 다 걸러주거든요. 그럼요. 근데 얘는 안 걸러줘요. 꿀렁꿀렁꿀렁 그리고 계속 몸으로 느껴져요. 뒤가 단단하면 앞도 그만큼 단단해야 되고 스프링도 그만큼 강한 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노면이 약간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파인 네, 네, 이런 네. 노면도 다 익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몇 센치 간격으로 지금 파여 있구나 이것도 지금 그려지고 여러분들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 우리는 진동으로. 몸의 진동으로 지금 노면을 스캔하고 노면 다녀? 스캔도 되고 이 과속 방지턱의 이 표면 맞아. 굴곡까지 이렇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진동이 진짜 섬세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클리오가 나온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모르는 분들은 아이씨 저 오래된 거 이제 곧 바뀌는 거 성능도 거지 같은 거를 비싸게도 팔아먹네 하는 분들과 야 진짜 유럽의 해치백의 끝판왕이 이제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골프를 해치백의 끝판왕이라고 하지만 웃기는 소리 클리오가 끝판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게 르노의 원래 모습이고 르노가 토션빔을 기가 막히게 다룬다는 게 그런 어떤 해치백을 통해서 딱 증명이 됐던 거거든요. 자, 이 타임에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끌려 우리 시승차 제공하실 분 계시면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 네. 박수. 네. 하고 싶다. 끌리오가 끌리오 이거 안 하시네? 대신합니다. 불배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기업들은 안 팔리면 상품성을 높이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팔잖아요? 그러면 하이프 이렇게 해서 팔리네. 담당자들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시 뭐 한국이 뭐 그렇지 뭐 맞아. 우습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네, 열받지 않아요? 돈은 돈대로 내고 이게 풀옵션에 3,500대예요.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것도 문제죠. 그랜저 값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나타하고 그랜저 중간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소나타하고 비교하면 정말 모멸감을 느끼시나 봐. 그러니까요. 네? 내가 이만큼 비싼 돈 줬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쁜 점을 드러내면 막 화가 나나 봐요. 네. 여러분들 이게 소비재예요. 자동차 소비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은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인식을 못 하셔서 그렇지 지금 이거 세팅 좋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경차에는 지금 토션빔 넣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해요. 이게 대세가 아니에요. 이건 원가 절감이고 르노에서 있던 거를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닛산의 멀티리그가 중형 멀티리그가 질비한데 그것마저도 앞뒤 맞춰가지고 넣는 그것마저도 싫다 해서 토션빔이 있던 거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르노가 그렇게 양심 없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르노가 주도를 했으면 한국 시장에 맞게 조사했겠죠. 그런데 이건 르노 삼성이 주도한 거고 르노 삼성의 기획하에 만들어진 차예요. 왜냐면 1세대 탈리스만이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완전히 폭망을 했기 때문에 르노에서는 탈리스만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CMF 플랫폼을 야 이게 한 번 더 써서 SM 그 후속 모델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거 최대한 아껴가지고 최대한 뭐 엔진도 2000cc 터보 걸면은 이산화탄소 수치도 다 맞춰야 되고 다 조정해야 되니까 그냥 1.6 갖다가 걸고 토션빔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한 겁니다. 디자인 예쁘게 만들고. 그러니까 르노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토쇼빔에다가 주경차 넣으니까 이게 거동이 좀 고속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니까 사륜조향까지 넣자 한 건데 우리나라 삼성, 르노 삼성에서 그것마저 안 들여왔어요. 왜냐하면 돈 들어가니까. 어댑티브 모션 링크는 그거 쇳덩어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잘해 한 월가 1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스티어링 기어 물리고 뭐 거기다 조향 시스템 넣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휠에 그 물리는 구동축 바꾸고 여유 만들고 이러면 이게 설계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부품값도 비약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르노 삼성에서 이거 빼고 그냥 거기다 링크 하나 달아가지고 좋다라고 그냥 광고해서 팔자.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 디자인이라는 거가 또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현빈 잘생겼다. 네. 이거는 팩트잖아요. 네. 근데 취향에 따라서 난 현빈 스타일 별로야. 아, 그치. 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SM6가 그 범주예요. 디자인 이뻐. 근데 난 별로야. 근데 취향 탄다는 거잖아. 그렇죠. 취향 탄다는 건데 팩트는 디자인이 좋아.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무리 호불호라 그래도 대중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그치.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박경님이 이뻐 이러는 이게 팩트는 아니잖아. 왜 그래요? 박경님한테. 양PD가 이뻐 이건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팩트죠. 누가 봐도 팩트죠. 그거는. 아리까리하네요. 어렵네요. 네. 이렇게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게 왜 어렵죠?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차 리뷰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요. 2,788만원, 2,979만원, 3,210만원. 아리 트림에서 이제 312만원인가? 뭐 이렇게 옵션을 다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3,522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 하면. 이 차는 지금 나파 가죽 그 옵션만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3,460만원? 3,470만원? 뭐 그 정도 되는. 네. 뭐 가죽 질감은 나쁘진 않아요. 나파 가죽이 아니더라도. 네, 좀 거친 면은 거친 면은 좀 있는데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도 시트가 나파가 뭐 이렇게 대시보드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아, 앞에 보면 페시아 사이드 이건 플라스틱이 때문에. 이건 이해가 안 가요. 네. 너무 이거는 알이 비인 프라모델 플라스틱보다 더 싼 티가 나요. 네. 요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요런 재질감 되게 안 좋고요. 네. 이쪽은 괜찮은데. 네, 이 위쪽은 괜찮은데 또 밑에 그 포켓 쪽, 이 사물함 쪽은 되게 안 좋아요. 그거 안 보이는데 원가 절감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차가 지금. 이분이 이제 운전하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네. 갑자기 이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는데 아니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이 차만 타면 왜 그렇게? 네,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더래요. 뒷좌석에 그 두 따님을 두셨는데 그 두 따님들도 어린데 아직 아빠 차가 너무 좀 불편해, 어지럽다고. 어지러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운전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약간 머리가 좀 이 진동 때문에 이전에 타던 차에 비해서 많이, 심지어는 20년 된 SM520을 아직도 갖고 계신데 차라리 그거 타면 그게 더 편하더래요. 네. 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네. 이 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한국도로공사의 실무자들에게 다 이 차를 보급을 해야 됩니다. 아, 도로가 괜찮은지 테스트용으로. 그렇죠. 그럼요.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도로를 더 정비 잘할 거네. 자기들이 불편한데. 네. 좀 더 네. 대한민국의 좋은 도로를 위해서라도. 땜빵을 하더라도 더 매끈하게 땜빵. 그렇죠. 네.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여기 990 관용차로, 지나가잖아요. 네, 관용차로 다 이걸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도로가 좀 더 매끄럽고 그치. 품질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르삼한테 뭐 먹으셨어요? 네? 르산? 공사에. 차 팔아 달러 가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윈윈이겠어요, 그치? 윈윈이네. 차도 팔고. SL6도 윈윈. 하지만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시고, 특히 2열 좌석을 많이 활용하시는 가장분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또 내무부 장관께서 승차감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 차를 고려하지 마세요. 이 차보다 밸런스 좋고 운동 성능도 적절한 차들 선택지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가 그걸 다 상쇄할 만큼 운동 성능이 어마무시하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단단한 서스펜션 느낌 좋아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네, 사세요. 추천. 그런 분들이 이게 불편하지 않다, 사나이는 좀 거칠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사세요. 네, 차별화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화로운 주경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거하시고요. 네. 가족 같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분들은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 더 얘기하시면 입 아프니까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엔딩 멘트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